얘들아 안녕. 모두 반가워.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대몽 항쟁을 끝내고 몽골과 광화를 맺었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와 광화를 맺은 몽골 원나라의 간섭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개혁을 시도한 공민왕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때 선생님이 원간섭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간섭기 그리고 강점기,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듯 하면서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 간섭기와 강점기는 일단은 원간섭기, 일제강점기가 있지. 일단 강점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해. 일단 강점기는 이 나라와 그 나라, 그러니까 어떤 주된 나라, 예를 들면 일본,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나라, 예를 들면 조선, 이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나라로 병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나라는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라던가 문화라던가 복장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주국인, 주국인 일본에 맞춰야 했다는 사실이지. 그러나 이 원간섭기는 일제강점기와 다른 의미가 있어. 이 간섭기란 뜻은 병합이 아니야. 두 나라의 완전한 통일이 아니야. 일제가 펼쳤던 민족 말살 정책을 원나라가 펼치지도 않았었던 건데, 왜 우리가 이 간섭기로 끝났느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 분명히 몽골이 고려 국토를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몽골 원나라는 고려의 혈통, 고려의 국가를 남겨놓았던 걸까?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당시 고려의 원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함께 몽골의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 그러던 중에 몽골의 왕이 죽어버렸네? 나이 먹어서. 또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몽골의 왕이 죽어버리자 원종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야, 우리가 어차피 이미 광화를 맺은 이상 좀 더 우리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붙어야 할 세력을 잘 찾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붙을지 국민의힘이 붙을지 잘 짱구로 굴려보자. 일본에 붙을지 미국에 붙을지, 미국에 붙을지 중국에 붙을지, 중국에 붙을지 러시아에 붙을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원종은 당시에 쿠빌라이 칸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강화를 맺겠다,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때 쿠빌라이 칸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런 배알도 없는 녀석들! 이러면서 혼냈을까? 아니지. 크게 기뻐했다고 해. 고구려를 이은 고구려의 후예들이 나를 황제로 인정했다 라고 하면서 기분이 그냥 빠빠이 올라간 거지. 그냥 야 신나,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말을 한 거야. 야 고려야, 니들 원하는 거 뭐야? 오케이, 강화는 맺었는데 야 니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그때 이제 원종이 이야기를 했던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너네를 받들어 모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할게. 한번 들어봐. 리슨 하면서, 첫 번째, 우리들의 어떤 복장은 건들지 마. 우리들이 입는 옷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선생님도 내 옷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여자친구도 맨날 그래. 맨날 체육복이 뭐냐고, 좀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고. 하지만 난 내가 편한 게 좋아. 너희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맨날 셔츠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봐서 모르겠지만, 선생님 원래 학생 때는 진짜 맨날 체육복만 입고 다녔어. 여기 바지 무릎에 빵꾸난 거 입고 다니고, 배드민턴 치다가 쓸려가지고 구멍 난 거 막. 아무튼 복장을 건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옮길 테니까 보채지 마라. 너희들도 그렇잖아. 부모님께서 방 청소하라 했는데 너네가 어차피 청소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청소해, 공부해. 보채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건들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쿠빌라이 칸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 정도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단지 그냥 간섭만 이루어졌었던, 완전 두 나라의 병합이 아니라 고려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간섭기가 시작되었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해온 전략이다. 어떻게 보면 힘 없는 나라의 서름이었던 거기도 하고. 자, 그렇게 시작된 이제 원간섭기인데, 이제 원나라가 본격적으로 우리 고려의 내정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했던 거야.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간섭했는지 한번 볼까? 고려 영토의 일부를 직접 지배했다고 해. 그래서 천령,
지금 여기 막 지도가 나오면은 철령 이북의 땅에 쌍성 총관부, 그래서 철령 이북의 땅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고, 그리고 서경 평양이지, 서경에 동령부, 서경에 동령부를 설치했고, 제주도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펼쳤던 곳이었지. 그곳에 말묵장을 겸용하면서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고려 영토의 일부를 직접 지배했다고 한다. 그래서 철상, 서동, 재탕,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빈칸 잘 채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동행성이라는 게 있었대. 이 정동행성이란 원나라가 이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야. 지금 유럽까지 우리 세력을 뻗치는데 저 섬나라 우리가 먹어버리자. 그래서 일본 원정 계획을 세웠고, 그 원정에 우리 고려의 인력 역시 동원되었었던 거지. 그렇게 일본 원정을 빌미로 만들었던 이 정동행성이었는데, 원나라의 일본 침략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어. 너희들 혹시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가미카제. 이 가미카제, 우리가 흔히 자살특공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폭특공대로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당시 때 그 가미카제 용어가 유래되었다고 해. 그 말은, 가미카제의 원어는 신풍, 신성한 바람이란 뜻이야. 원나라가 이제 고려군, 몽골군을 태운 원나라가 이제 배를 타고 일본을 공격하던 찰나에 그때 이제 태풍이 불이 닥친 거지. 딱 지금과 같았던, 너희들 뭐 마이사, 하이선, 선생님 학생 쓰는 말 루사, 매미, 볼라벤, 이런 태풍이 들이닥쳐가지고 원나라의 함대, 고려군의 함대를 다 깨부쉈던 거야. 그래서 여몽연합군의,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일본 원정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정동행성이란 것이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기구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래.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왕자들을 이제 볼모로 데려갔던 거야. 인질로 원나라로 끌고 갔었던 거지. 그래서 이 왕자들은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도 했다고 그래. 그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 원나라 공주가 과연 뭐 진짜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남편 허튼 짓 하나 안 하나 똑똑히 한번 지켜봐, 오히려 원나라의 스파이 느낌으로 왔었던 거였지. 바로 이때 이러한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뛰어넘었던 사랑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랑이 고려의 로맨티스트 공민왕과 원나라의 공주였던 노국 대장공주와의 러브 스토리야. 그 얘기는 이따가 들려줄 테고, 일단 너희들이 고려의 고려의 왕자가 원나라에 가서 교육받고 원나라와 공주와 결혼을 하고 고려에 돌아와서 다시 국왕이 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면서, 그리고 원나라는 이제 고려의 관직의 이름, 관직을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 왕을 부르는 호칭, 어떤 신하를 부르는 호칭, 왕자를 부르는 호칭,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 호칭을 낮췄대, 격을.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명성 황후를 민비라고 불렀었던 것처럼, 원나라 역시 왕의 뒤에 붙였던 태조, 그리고 광종, 성종, 조와 종이라는 말을 그냥 왕으로 바꿔버렸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공민왕, 이런 식으로 됐던 거지. 그 다음으로는 폐하, 신하가 왕을 부르던 호칭이었던 폐하를 전하로 격하시켰고, 그리고 고려의 왕자들 역시 왕태자에서 세자, 왕세자로 바꿨다고 한다. 우리나라 뭐 대통령을 마치 대가리라고 불렀었던 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명성황후를 민비로 불렀었던 식으로. 자, 이제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패전국은 승전국한테 많은 물건들을 갖다 바쳐야 되지. 그래서 원나라는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물자를 약탈하겠다고 해. 금, 은, 인삼, 당시에 산삼이었는데, 이 인삼을 캐는데 농민들이 동원이 됐었던 거야. 그 결과 농민들은 밭에서 농사를 못 짓고 산을 이렇게 쏘다니면서 인삼을 캐는데 급급했네. 농민들은 뭔 개소리야! 못 지었던 농민들은 점차 궁핍한 삶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 그뿐만 아니야, 이 날아다니는 매도 물자를 받아갔다고 해. 이 매를 가져간 것은 당시 몽골의 사냥 풍습이 매를 이용해서 사냥감을 낚아채는 그런 풍습이었는데, 그 매를 이렇게 몽골로 보냈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야,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람도 가져갔어. 환관, 공녀를 바치라 했던 거지.
뭐 황가는 너희들이 흔히 알겠지. 뭐 신하, 내시들을 원나라로 보내라. 공료는 무엇이었느냐? 여자. 여자를 원나라로 보내라 라는 거였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애주중이 키운 딸내미를 초오랑캐 막 더러운 떼놈들한테 보낼 수 없잖아. 그래서 빠르게 결혼을 시켰다고 해. 그 당시에 이제 유부녀, 결혼한 여자는 데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빠르게 결혼을 시키는 조혼 풍습이 생겨났었다라는 거 너희들이 잘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자, 이제 다음으로는 원가의 문물 교류야. 고려가 이제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도 우리 고려라는 어떤 독자적인 국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원나라와 고려 간의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면서 고려에 유행했던 몽골 문화, 몽골풍이라고 불렀어. 예를 들면 변발, 이거잖아. 맞박 쫙 까버리고 뒤에 꽁지만 남겨있는 거. 변발. 마치 지금 우리 학생들 막 투블럭 유행하는 것처럼, 옛날에 모히칸 유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머리 스타일, 그리고 몽골식 복장이 유행했다고 한다. 용어, 우리가 뭐 일본에 너희들 도시락을 벤또 또는 작업을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시마이 또는 평탄화 작업을 의미하는 나라시,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 우리들이 여지까지 일본의 단어, 일본의 용어가 남아있는 것처럼 몽골의 용어가 고려로 들어왔대. 벼슬아치, 장사치 할 때 그 치, 치가 몽골에서 들어온 용어야. 그래서 누르아치, 어떤 얘네들은 관직을 일컫는 용어의 끝에 치가 붙었고, 우리 고려 사람들로 그 치를 이렇게 들여왔다라는 거 기억해주면서, 자, 이제 원나라에 전해진 우리 고려의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자. 그것을 고려풍이라고 불렀대. 또는 고려양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고려의 문화는 고려의 의복이라던가 그릇이라던가 음식 같은 것들이 원나라에 전해졌었다라는 거 기억해주길 바란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권문세족의 성장이야. 권문세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출신은 당시 우리나라가 원나라 몽골이지. 외국과 이렇게 교육을 할 때 필수, 외국의 말을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 그래서 이때 몽골어를 통역하는 사람들, 몽골어 통역 출신, 그런 사람들과 또는 원나라에서 출세한 세력들, 원나라에서 떼돈을 벌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국왕에 측근 세력, 또는 여기 있던 원의 왕실과 혼인한 외척 가문들. 빈칸에는 지철이야, 지철이. 이게 아빠도 아무튼 그 패드립의 대명사인 기철이 말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 기철 말고 당시에 어떤 원나라의 황실과 결혼을 시켰던 외척 가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세력이 막강했던 가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권문세족을 형성하게 됐던 거야.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고려의 정치판에 대조했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탈했다 그래. 야, 네 땅 좋아 보인다? 이제부터 네 땅 내 거. 야, 네 땅 좀 쩔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진 않았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아서 대농장을 병행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었던 거야. 이 노비를 만드는 결과 당시에 노비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았다고 해. 일반 양인들한테 세금을 걷었었는데, 이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노비가 돼버리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지네. 그렇게 이제 고려 왕실의 재정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해두고, 이 권문세족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많은 왕들이 개혁을 시도했다고 해. 그 중에서 충선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했으나 권문세족의 반발과 원나라의 간섭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무서워라.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 단락, 공민왕의 반원, 원나라에 반하는 자주정책과 공민왕의 내정 개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공민왕, 노국대장 공주의 러브스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할까 해. 당시 고려 왕실, 왕자들은 다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왕이 돼서 고려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왕비와 왕가의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겠지. 그러나 공민왕은 진짜 찐사랑, 참사랑, 트루 러브였던 거야. 노국대장 공주만이 내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노국대장 공주만을 바라봤다고 해. 그 흔한 후첩도 두지 않았다고 해. 후궁. 그러니까 첩도 두지 않았어. 그렇게 이제 노국대장 공주와 공민왕이 서로 하고, 그리고 노국대장 공주 역시 내 뿌리는 원나라일지언정 나는 고려인인 당신과 결혼했으니 나는 고려인과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공민왕을 계속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다고 해. 얼마나 멋있냐. 내 남편은 이제 당신이다. 원나라 내 조국이지만 지금 나는 고려인인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난 고려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던 노국대장 공주의 어떤 뚝심, 이런 공민왕에 대한 무한한 믿음, 그리고 공민왕 역시 노국대장 공주의 지지를 받아서 다 쓰러져가는 고려를 한번 일깨워 보겠다 라고 했던 거야. 이 두 분의 스토리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대. 14세기 때 이제 원나라가 쇠퇴했던 시기였는데, 원나라가 쇠퇴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머리에 붉은 두건을 감싼 홍건적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거지. 야, 이 농민들이 이제 못 살겠다 이거야. 이 농민들이, 민초들이 도적이 돼가지고 머리에 붉은 두건을 동여매고 원나라를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들이 나중에 만든 나라가 명나라. 그리고 이 홍건적은 원나라뿐만 아니라 고려에도 침략을 했었어. 이 홍건적의 세력이 개경을 밀고 그렇게 하자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고 해. 일단은 안동으로 피난을 하자. 그리고 안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자. 그때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가 안동 지역에 다다랐을 때 한 개울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대. 겨울 엄청 추워. 이 물에 어떻게 빠져. 한 나라의 왕세자인데, 아니 왕세자래, 한 나라의 왕비가 국모가 이 차디찬 겨울물에 발을 담글래야 담글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당시 안동에 있었던 많은 후궁들, 안동에 있었던 많은 아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개울가에 이런 식으로 인간 다리를 만들었다고 해. 그때 이제 전래되어 오는 노래가 바로 안동 노다리 밟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국대장 공주는 그 사람들의 등판을 밟고 옆에 부축을 받으며 그 개울물을 건넜다고 해. 이렇게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겪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막 온갖 힘든 세월을 다 보냈었어.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는. 이 둘의 러브, 사랑 찐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던 중 그들의 행복이 계속 가진 않았어. 이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의 아들을 낳던 중에, 출산을 하던 중에 난산으로 그만 유명을 달리했다고 해. 생명을 잃었던 거지. 죽었던 거야. 그러자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였던 공민왕, 맨날 며칠을 그냥 밤을 새워서 펑펑 울던 나머지 진짜 그때는 이제 막 눈이 팽팽 불어서 눈물이 빠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 그래도 공민왕은 이제 그때 막 굉장히 엄청 힘들었던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 원나라 홍건적의 어떤 시기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공민왕이 뭐 핵가닥 하는 것도 과는 아니었던 건데, 이 당시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의 죽은 뒤에 신돈이라는 승려를 만났다고 해. 그 신돈이 전민병정보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공민왕의 내정 개혁 정책을 도왔었다고 하고, 그 이야기는 이제 차차 다뤄볼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공민왕,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첫사랑이었고 내 끝사랑이었다. 앞으로 어떤 여자도 눈에 들지 않겠다. 당신만을 기억하겠다. 라고. 그렇게 공민왕은 어떤 여자도 들지 않았대. 대신 남자를 들였대. 남자를 들였다는 거야. 숨겨왔던 나의 뭐 그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이제 남자에 빠진 공민왕이 그렇게 지나다가 당시 공민왕과 이제 몸을 썩던, 공민왕과 함께 희덕거렸던 어떤 남자의 손에 피살당하고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 자, 뭐 지금까지 이제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러브스토리를 한번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린트 내용을 이야기할까 해. 자,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과 개혁 정책, 14세기 겸
홍건적의 친위 그리고 뭐 원나라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면서 야 이제 국민당이 노국대장 공주의 지지를 받아 저 원나라를 이제 우리가 독립할 때가 됐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다고 해. 일단 첫 번째 친원 세력을 제거했어. 원나라의 외척감은 대표적인 예로 기철이었지. 기철이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어 그냥. 너 원나라랑 친하더라? 좋드나? 원나라랑 붙어먹고 다 하니까 좋드나? 하면서 친원 세력을 숙청 제거했고, 다음으로는 천령 이북 지역,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고려의 영토 일부를 다시 되찾고자 천령 이북에 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고 해. 그리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어왔던 제도들을 복구했고, 그리고 변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몽골식의 어떤 머리 스타일, 몽골식의 복장을 금지했다고 해. 너희들 학교 올 때 막 두발제한, 요즘엔 두발제한 없나? 아무튼 선생님들만 학생들 두발제한 잡는 것처럼, 복장 잡는 것처럼 이렇게 공민왕이 몽골식의 어떤 복장, 문화, 풍습을 금지시켰다라는 거. 그런가 동시에 반원 자주정책을 펼친가 동시에 이제 신돈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지. 이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했어. 이 신돈이라는 인물은 너희들 신돈 짤방 부르나? 하면서 어떤 호탕하게 웃고 있던, 모를 거야. 선생님 초등학생 때 유행했던 짤이었거든. 이 신돈은 노비 출신이었고 승려였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겠지. 이 개혁가 신돈은 이제 고려 왕실에 들어오자마자 공민왕한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거야. 공민왕은 거의 신돈에게 자신에게 버금가는 권력을 수호했던 거고, 그래서 위임 정치가 일종의 위임 정치였던 거지. 그래서 신돈은 전민병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했었다고 해. 이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함으로써 전민, 토지와 농민이란 뜻이야. 전, 밭전자. 그래서 토지, 농민들을 판정한다. 그래서 토지와 농민들을 판정해서 이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원래대로 복구시키겠다라는 기구였던 거지. 그래서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이들을 양인으로 다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해. 그러나 신돈의 개혁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거지. 어느 날 왕실에 하나의 편지가 도착한 거야. 신돈이 용모를 꾀하고 있다. 신돈이 공민왕을 제끼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하고 있다. 들고 일어섰던 거지. 권문세족들 그거 있잖아. 가뜩이나 눈에 가시 같았던 저 자꾸 뭔가 바꾸려고 했던 저 사람이 때마침 누군가인지 모르는, 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의 음모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물어뜯을 게 생긴 거지 마. 그래서 마구잡이로 달려들어서 저 사람을 당장 목을 쳐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신도는 수원으로 유배를 갔다고 해. 그리고 유배되고 이틀 만에 차명에 처해졌다라고 한다. 오, 끔찍하게 죽었대. 너희들이 아직 15세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은 못 해주지만 이 머리가 따로 놀았대. 이렇게 효시라고 하지. 궁궐 성문 밖에 신돈의 머리가 걸렸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세력이 신돈도 자기는 진짜 열과 성을 바쳐서 고려를 한번 되살려보고자 개혁을 펼쳤으나 그를 시기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거에 앙심을 품었던 권문세족들의 반발로, 그리고 공민왕도 어느 정도 이 전민병정도감의 설치가 성공에 돌아감에 따라 신돈이 쟤 좀 너무 커졌는데? 안 되겠다 라고. 결국 제주는 곰이 부리고 열매는 이제 왕이 따먹은 거였지. 사냥을 마친 사냥개는 가마솥에 들어간다. 토사구팽 당했던 거야. 자, 그렇게 신돈이 제거당하고 공민왕 역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 지냈던 어떤 남자에게 칼에 찔려서 사망하면서 공민왕의 자주 개혁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당시 권문세족의 반발,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라는 거 같이 기억해주면서 그 결과 이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면서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권문세족에 반발한 신진 사대부 세력이 등장했었다. 드디어 이제 고려의 끝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야.
신진사도 되고 이성계 위화도 되고 나면서 이제 점점 고려가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거 너희들 기억해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고.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고 여러분. 우리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보자.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